네, 오늘 이 콜로퀴움 시간은요, 사실 컨퍼런스의 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했던, 솔루션이 필요했던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과 함께 시원하게 솔루션 한번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께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추출해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즐겁게 저희 솔루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부터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송지은 박사님께 조직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다들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 여기 계신 HR분들 마음속 공통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런 고민이 더 심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막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희 대퇴사 시대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퇴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조직 개발이 웬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직 개발에 참여가 더 어려워지게 된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조직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을 집에 보낸다. 그쵸? 해고하기도 하고 휴직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걸 직접 목격해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했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발전하는 것보다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더 강해진 경향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을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은요,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메시지예요. 조직 신뢰라는 거는 회사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기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뢰를 하고 조직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회사의 나쁜 뉴스를 직원들이 뉴스에서 TV나 인터넷 뉴스에서 보진 않게 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접점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점을 많이 만들 때 회사에 대한 기대도 생겨요. 기대를 만들 수 있게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고 참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직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조직 신뢰 관련해서는 구축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팁들이 또 김승재 책임님께서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경험들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 공유해 주실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직 내 우리가 조직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들? 조직 이제 뭐 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뭐 담당자가 좀 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거일까요? 글쎄요, 그냥 사실 담당자가 그 신뢰를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읽으면서 좀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보통 경영진의 의지가 워낙 그 절대적인 활동이 조직 문화 활동이다 보니까 신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경영진들이 일관성 있는 활동을 보여주면 신뢰가 사실 알아서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자는 그걸 잘할 수 있게 좀 포장을 잘 해주는 거, 그거가 그냥 제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경영진의 활동을 이제 좀 약간 좀 뭐 막말로 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좀 잘 포장을 해서 직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게 좀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 HR들의 역할들이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우리 이여린 과장님께도 지금 아마 리더십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리더 육성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HR 담당자로서 가장 큰 챌린지는 어떤 거셨나요? 제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도 제가 신입 시절을 경험을 해보고
승진자 교육도 제가 승진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토대로 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분들은 사실 체감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리더 교육을 하면서 제가 아마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좀 몰입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일들도 많지만 정말 담당자로서의 그 어려움이 뭐였냐 그러면 대부분 하이 퍼포머들이 리더 자리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하느라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 계속 몰입을 높이고 이 교육이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 너무 재밌는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다시 태어나도 HR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마음속 답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재 책임님께도 계속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시니컬한 헤이터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또 그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 나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보통 활동할 때는 그런 게 대부분 많이는 없으실 거고요. 뭐 약간 좀 으쌰으쌰 이런 느낌의 좀 좋은 취지의 그런 건 많이는 없으실 거고 아마 대부분 그 워크숍 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워크숍 뭐 전차수 다 돌려야 되는데 가끔 이상한 분들 한 분 와가지고 예, 따라주지도 않고 뭐 대답도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어쩔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그 팀의 분위기를 좀 그쪽 방향으로 좀 휩쓸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좀 흐리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좀 참여 좀 하세요.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지. 이거 자체가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어디에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화가 막 아마 꾹꾹 막 여기까지 올라오실 거면 진짜 이런 사람한테까지 이걸 시켜줘야 되나 막 그런 그게 막 되게 막 화가 쌓이실 텐데 참고 바꾸실 수 있는 분들만 바꿔서 여론을 그쪽으로 조정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송지훈 박사님께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개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잘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된 사례 이미 앞에 두 분이 다 얘기해주지 않으셨나요? 사실은요, 저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에 여러분들 그 ATD 가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좋은 교육 사례들은 많이 홍보를 하세요. 근데 좋은 조직 개발 사례들은 많이 공유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조직 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되게 이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 조직이 안 되고 있어서 조직 개발을 한다라는 게 여전히 많이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이게 안 돼서 조직 개발을 했어요 라는 메시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많이들 공유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공유받은 사례가 우리 조직에 핏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직 사이즈도 다르고 기존 조직 문화도 다르고 최고 경영진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잘된 사례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그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사례들 많이 인터넷에서 보시고 찾아보실 텐데, 사실 그런 사례들보다요, 여러분들 뭐 소규모로 여기서 네트워킹도 많이 하시던데 거기서 들으시는 사례 혹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들으시는 사례들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이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 회사들이 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걸 채용이랑 연결을 많이 해요. 김승재 책임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게 아이디어 기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우리 HR분들이 정말 뭐 정보에 굉장히 갈급도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공유의 장들을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24년에는 더 많은 모임을 좀 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여린 과장님께 질문 같이 드릴게요. 네, 그 애경산업에서 진행했던 어세스먼트 센터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공적인 어세스먼트 센터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어세스먼트는
그 뭐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그런 이제 같이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거의 선발과 평가에 활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센터와는 좀 굉장히 다른데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역량을 무엇을 들여다볼 것이고 이걸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그냥 뭉퉁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 그 도구도 정하기 되게 쉬우시고 그럴 것 같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거 조금 더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세서 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코어링 하시고 관찰하고 기록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목적이 그 인사 리포팅도 있었지만 이걸 기점으로 피드백과 동기부여도 하겠다가 있었기 때문에 좀 풍부해야 했습니다. 피드백 내용이 풍부해야 했고 이렇게 점수를 매긴 이유를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적을 수 있는 분, 이후에 1대1 코칭도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어세서 분들을 직접 거기서 코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가 된다면 그게 비단 그냥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어세스먼트 센터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사실 HR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좀 선입견을 주거나 혹은 뭐 불필요한 인사 정보를 너무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사실은 그때 어떤 리더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좋은 것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불만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내가 살면서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도 내가 취약한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성장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어세스먼트 센터로만 끝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임원 자리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퇴사를 하시고 다른 일을 또 찾아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어세서 AC를 끝나고 퇴사를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 가지 리더 경험을 해보니 그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난 리더가 아닌 그냥 전문가로 쭉 나는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저희 직군 특성상 그런 분들도 계셨어서, 아무튼 저는 그 어세스먼트 센터를 계기로 좀 숨어져 있던 분들을 저희는 찾았다. 그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얻었던 그 어세스먼트 센터에서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ABC로 나눴던 사례 같이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인사 조치로도 반영을 하시나요? 그럼요. 이동 재배치에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업부가 꾸려졌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각화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지 않았던 국내 시장을 이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3명 가지고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야 됐고 더 전략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부 수혈도 했지만 아웃사이드 인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효과성 측정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송준 박사님께 제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개발 성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정량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디벨롭해 나가야 하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그 성과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건 목표를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 개발 목표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성과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가 없이 일단 성과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그 성과가 좋은 의미에서의 조직 개발을 GWP랑 연관시키세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다니기 좋은 회사. 그거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인 걸 가지고 성과를 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드롭다운해서 실현 가능한, 우리 스마트한 목표 많이 얘기하잖아요. 조직 개발도 좀 스마트한 목표를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 회사를 올해 이만큼 변화시키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저닝한 거라고 생각해서 조직 개발일수록 사업부서 단위 혹은 조금 더 작은 조직 단위에서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변화하게 하는 걸 목표로 잡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밀착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런 조직 경험들이 쌓이면 실제로 조직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로 조금 레벨을 낮추셨으면 좋겠고요. 정량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조직문화 진단 점수를 올해 올리겠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정량적인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개발 활동을 하면요. 회사에 대한 기대치, 나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대한 변화치를 트래킹해서 가져가는 걸로 정량적인 목표를 만약에 세워야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하시고 뭐 현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진단하는 걸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재 책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례 보시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경영진과의 대화 시 어떤 주제로 진행하셨는지와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방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 저희 담당자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보통 조금 재미없어 보이는 경영진한테 신청을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요거를 해놓으면은 그나마 조금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엮어 놓으면은 조금 하는 편인 거 맞고요.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할 건덕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좀 던져 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모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경영진 분들도 자기가 굳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건 어차피 사업 보고회나 뭐 다른 공식적인 회의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 또 욕구가 더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차라리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직원들이 편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정도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거 해도 이제 참여를 안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밑 작업을 다들 다 하시지 않나요? 그 원래 참여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담당자가 발로 뛰어야죠. 처음 뛰어서 좀 친한 사람들 좀 저희 섭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 하고 이게 좀 좋게 입소문이 나야지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담당자의 좀 네트워크와 노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조직 안에서 정말 작은 성공 사례들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야 저희도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있는 질문들로 저희가 다 응답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하신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이크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정말 세 분께 이거는 꼭 질문 드려서 솔루션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다들 뭔가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질문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저희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링 과장님께 질문 같이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조직에서 이제 코칭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KC를 70% 따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아까 좀 실수해서 60%. 60%. 네, 이거 대단하죠. 하셨습니다. 60%도 네. 그죠? 그 대표이사님과 경영진은 100% 오셨고요. 그렇죠. 리더분들은 그 아무리 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100%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격 취득하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코칭 자격 취득이 많으신데 이 비용적 부담은 없으셨는지 사실 많은 고민들 하셨거든요. 조직에서도 KC 자격을 따야 사실 이 리더분들도 좀 베네핏이 있는 것 같고 내부 사내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이유가 될 것 같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또 뼈를 깎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코칭 KAC가 그 한국 코치협회 거의 엔트리 자격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제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50 그 통과를 그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고 시험을 보고 전화 그 테스트를 완료를 하면은 또 뭐 실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 이수해야 되는 교육 시간 20시간은 그것만 이제 외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한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코칭 펌에 이제 저희 다 집체 교육으로 들어가셔서 들으시게 했고 그 자체가 또 리더십 교육이었고요. 거기 있는 내용이 경청과 피드백 뭐 이런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실습이라던가 뭐 시험 준비라던가 뭐 코칭 그 조를 짜서 실습을 하게 해드리고 실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또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칭 펌에 약 100여 명의 분들을 이제 보내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뭐 안타깝게도 높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네 조금 절대적인 네 네, 역시 저희가 바꿀 수 경영진의 없는 것 역할은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재 책임님께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릭터를 활용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캐릭터 개발 과정이 궁금하고요. 네, 왜 공룡이었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 런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없으셨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구성원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룡이 아닌 카멜레온인데 아, 네,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공룡 같이 생기긴 해가지고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이름도 렉스여가지고 이게 혹시 다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아닌가 했는데 그 보시면 REX가 아니고 그 LEX고 LX의 어감을 이제 따서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고 이거를 쓴 건 사실 제가 그 채용 때 쓴 건데요. 이제 채용이 내부 브랜딩도 중요한 것도 맞긴 한데 채용이 요새 브랜딩을 안 하면은 저희 회사를 몰라요. 요새 정말 큰 회사 아니면은 직원들이 저희 어쨌든 그 원래 LG를 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뀌면서 분명히 인지도가 떨어질 거라 예측을 했고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랑 좀 연결지을 뭐가 됐던 그런 것들 하나 떠올리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 만든 게 그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 잡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다 직접 했고요. 뭐 실제 디자인 빼고 납단에 뭐 그런 검수라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건 컨셉 잡고 스토리 라인, 뭐 캐릭터 설정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특별히 있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채용 때 먼저 일단 검증이 된 거를 내부에 갖고 온 거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보통 그런 부정적인 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왜 얘가 우리 회사 캐릭터냐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니네 뭐 얼마 할 게 없으면 이런 거나 하고 있냐 뭐 이런 뭐 부정적인 게 예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기존 잘 썼던 거고 저희가 꾸준히 활동하는 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인 거고 그거를 뭐 이걸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정적으로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일단 귀엽다고 해주셨고 뭐 굿즈도 없냐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굿즈도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활용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굿즈는 좀 궁금하네요, 책임님. 굿즈는 이것도 저희 인턴 분들이 만들어 줬는데 이제 키링이랑 네. 그 그립톡이랑 해가지고 이제 채용 박람회 때 뭐 쓰고 있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송지훈 박사님께 조직개발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발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다녔던 회사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 중에 소위 말하는 오너가 없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너가 없고 그 경영 대표님이 계속 오시는 회사였거든요. 사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슈가 더 커요. 왜냐하면 경영 성과로 내가 보여줘야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업무 미팅을 하잖아요.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직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래서 대표님이 여기서 승승장구 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보통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조직을 나가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여기를 나갈 때 나쁘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이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친정의 개념이 있어서 그 회사가 망하길 바라진 않아요. 약간 조금 내가 없어서 부족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망하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그 회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표님이 혹은 그 경영진 분들이 하나라도 쌓아주시면 그게 또한 역사가 된다. 여러분들의 레퍼런스가 된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를 밟고 가시면 결국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대표님의 그리고 임원분들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어려운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요. 제가 주니어 때부터 있었던 회사기도 했지만 야, 나는 나중에 나가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임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를 밟고 더 좋은 회사로 가시면 베스트고 혹은 여기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같이 뭔가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젝트다. 그분들이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성장하셔서 더 좋게 되셨으면 좋겠다. 이력서에 한 줄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한 번 더 부끄러워서 기회를 받지 못하셨던 여러분들을 위해 현장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명선호그룹의 노경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번 세션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분 중에서 특히 이여림 과장님 사례가 가장 좀 인상 깊고 질문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코칭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할 때 코칭 내용은 꼭 넣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코칭을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강의는 넣되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거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의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혹시 그 자격증 취득했던 게좀 꼭 넣어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그 코칭을 현업에서 잘 활용하셨는지 이제 그 효과점은 좀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코칭을 했던 그 리더의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 반응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셨는지 이 세 가지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코칭을 왜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희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연진의 니즈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무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를 뭐 안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했고 그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할까? 여기 제 멘토분께서 와 계신데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왕 하는 거 성인학습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KAC 자격 취득을 하겠다. 자격 취득을 하려면 결국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게 결국 뭐 코칭을 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역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걸 코칭을 수련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코칭 스킬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자격을 했고 또 이제 구성원들 피드백은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조직 진단을 짝수년도에 매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이라는 카테고리가 항상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코칭이라는 것이 저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저희 조직 안에는
발전적 피드백, 뭐 피드백 경청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구성원분들은 아무래도 저항은 있을 리가 없죠. 일단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되게 불같은 상사가 있는데 갑자기 눈을 보면서 계속 제 얘기를 듣기만 해요. 그러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의 급진적 변화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외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킬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냥 산책하시면서도 코칭을 하세요. 어때요 요즘?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허락치가 않아서요. 네, 마지막 딱 한 질문만 현장에서 네, 받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뒤쪽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제일제당의 김은아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받게 되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송지은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굉장히 조직 개발이 강조가 되고 있고 조직에 여러 변화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C레벨 그 최고 경영진 그리고 C레벨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통해서 비저닝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꽂혔던 게 이제 C레벨 이제 최고 경영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야 된다. 그분들의 참여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나 좀 사례 어떻게 개입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봤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까 그 이어린 과장님도 코칭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팀장님들한테 조직원들하고 스몰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칭을 하세요. 라포를 형성하세요. 이러면 일단 팀장님들도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대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요. 월별로 혹은 뭐 2주, 3주 단위로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 키트라는 게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볼 만한 주제. 요즘 회사가 이런 거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혹은 요즘 회사가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게. 그걸 이제 1대1로 하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팀원들하고 뭐 2주, 3주에 한 번씩 팀 미팅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해서 과제를 부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고 거꾸로 팀장님들 혹은 리더분들한테 그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메시지 참여하는 게 그냥 굳이 HR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MBTI로 따지면 E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I인 사람들은 계속 의견을 안 내요. 그래서 팀 혹은 조직 단위로 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키트로 월별 혹은 뭐 매주는 솔직히 힘들고요. 한 3주에서 5주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현재 변화하고 있는 거, 내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방향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재밌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얘기도 해보시고요. 구성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는 리더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요. 서베이도 펄스 서베이로 계속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데이터도 받지만 리더분들이 직접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직원들을 좀 더 편하게 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혹은 팀장님들은 본부장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게 계속 구전될 수 있게 만들면 조금 더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콜로키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주신 질문들 가지고 한 번 더 스몰 세미나를 열어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꼭 한번 늦지 않게 자리를 한번 따로 또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세 분께 네,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